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측정 데이터에 시간 정보를 추가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계측 장비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로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로깅한 데이터를 측정하는 시점의 시간 정보를 함께 파일로 저장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 실습할 내용 같은 경우는 시간 정보가 특정 조건일 때의 시간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이 데이터를 실제 파일로 저장을 할 때 측정 데이터와 함께 2차원별 형태로 저장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가공하는 그런 간단한 실습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간단하게 예를 보면은 왼쪽 상단에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샘플 개수라고 해서 내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샘플 개수를 입력받을 수 있는 숫자형 입력 컨트롤이 있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설정하시게 되면은 이 오른쪽과 같이 10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클러스터를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별 데이터가 되어 있는데요. 인덱스와 타임스탬프 정보를 가지고 있는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 1차원별 측정 데이터가 있는데 이 측정 데이터의 인덱스하고 매칭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인덱스가 0일 때는 이 0.847이라고 하는 값을 취득하는 순간의 타임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덱스가 4인 경우에는 0, 1, 2, 3, 4이기 때문에 0.398이라고 하는 값을 취득할 때의 시간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측정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그 시간 정보를 다음과 같이 가지고 있어서 이 값을 결국에는 이제 출력으로는 2차원별 형태로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열에는 시간 정보, 두 번째 열에는 측정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하는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측정 데이터를 다음과 같은 코드로 구현을 해볼 텐데요. for를 이용해서 샘플 개수만큼 난수 함수를 이용해서 원소가 샘플 개수만큼에 해당하는 1차원별 데이터를 얻습니다. 그리고 서브VI 입력으로 측정 시간이라고 하는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클러스터를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별 데이터를 미리 하드 코딩한 값을 인가를 해주게 됐을 때 출력으로는 2차원별 데이터가 다음과 같은 포맷으로 나오게 되겠고, 그러면은 이 서브VI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서브VI 이름은 subaddata.vir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커넥터 펜은 입력으로는 측정 데이터에 해당하는 1차원별 데이터, 그 다음에 측정 시간 정보에 해당하는 클러스터를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별 데이터, 이 두 개를 입력받아서 출력으로는 2차원별 데이터가 나오는 그런 서브VI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작 확인을 위한 이제 모니라고 하는 1차원별 데이터도 확인하실 수 있게 출력을 내보내주고 있는 서브VI가 되겠는데요. 관련된 코드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원리를 보면은 입력으로 1차원별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 1차원별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로 만약에 저장을 하려고 하면은 문자열 데이터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소수점형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겠고요. 정밀도를 3으로 하시게 되면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현할 수 있는 문자열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관련된 함수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 원소를 인가를 해주면 출력으로 원소 값이 나오고, 입력으로 1차원별 데이터를 인가하면 출력으로도 1차원별 데이터가 나오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형 데이터 1차원별 데이터를 인가해서 문자열 1차원별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간 정보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화일 루프를 운영할 겁니다. 그런데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을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1차원별 데이터의 별 크기 정보를 화일 루프에 인가를 해주시겠고요. 그리고 화일 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에 더하기 2를 한 값과 크기를 비교합니다. 더하기 2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while loop나 for loop나 최초 시행될 때는 0부터 1씩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크기를 비교하시려고 하면은 2를 더해준 상태에서 크기를 비교하셔야 되겠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정지 조건을 한다는 것은 1차원별 데이터 원소 개수만큼만 while loop를 반복 수행하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배열 초기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으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시간 정보를 갖고 있는 1차원별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문자열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별 데이터를 만들 텐데 이 배열의 크기 정보는 이 입력으로 인가한 배열 크기와 동일하게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shift register를 다음과 같은 배열 초기 함수를 이용해서 빈 문자열을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별로 초기화를 해주시겠고요. while loop 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또 shift register 운영할 텐데 이 shift register 같은 경우는 이제 while loop에서 인덱스를 비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입력으로는 측정 시간을 초기화를 해주시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측정 시간이 원소가 3개이기 때문에 3번 동작 그 3개의 원소를 이제 확인해 볼 텐데요. 여기서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원소를 하나 뽑아내고요. 근데 여기서 인덱스 값을 표시를 하지 않으면 인덱스가 0인 값을 출력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소에 해당하는 값을 뽑아내신 다음에 여기에는 인덱스와 타임스탬프 정보를 원소로 갖고 있는 클러스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해서 인덱스 값을 구하신 다음에 이 인덱스 값과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이 같은지 여부를 체크할 겁니다. 만약에 다르다고 하면은 shift register 값은 바이패스 시켜두도록 운영할 거고요. 만약에 같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타임스탬프 정보를 일단 문자열로 변화할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로 변화하는 방법으로는 날짜 시간을 문자열로 얻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이때 입력으로도 또 초를 얻을 거냐 이 디폴트 값이 거짓인데 초 정보도 나는 취하기 위해서 이 관련된 불리한 값을 참으로 설정하시겠고요. 그러면은 날짜와 그 다음에 시간 정보 두 개를 얻으실 수 있는데 스페이스 상수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날짜 정보, 시간 정보를 구분짓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값을 배열 부분 대체 함수를 이용해서 처음에 배열 초기화한 원소의 그 관련된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로는 인덱스가 0이기 때문에 인덱스 0에 해당하는 값이 빈 문자열에서 다음과 같은 원소 값으로 업데이트가 되겠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아래 시프트 레지스터에서는 내가 비교한 원소를 이제 제거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배열로부터 삭제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원소를 제거한 다음에 그 값을 다시 시프트 레지스터에 업데이트를 해 주시게 되겠고, 이후에 다시 계속 이 인덱스 값이 같은지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설명드린 방법과 같은 원리로 그 관련된 인덱스에 해당하는 원소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게 운영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mon이라고 하는 1차원별 데이터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겠고요.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별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2차원별 데이터로 만드시게 되겠는데, 이때는 각각의 1차원별 데이터가 하나의 행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행과 열을 전치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D 배열 전체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이 2D 데이터라고 하는 인디케이터에 표시되어 있는 값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측정 데이터에 시간 정보 추가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파일에서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VI를 닫겠고요. 윈도우 탐색기에서 관련된 값을 복사를 하시겠고요. 자, 서브 VI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add data라고 하겠고요. 자, 서브 VI를 만들 때 항상 기계적으로 하는 게 있죠. 프론트 패널에서 컨트롤 팔레트를 띄우신 다음에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에라 입력과 그 다음에 에라 출력을 불러오시겠고요. 커넥터 펜을 왼쪽 하단과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콘 모양을 선택을 해서 컨트롤 X로 잘라내시겠고요. 서브 add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아이콘 모양만 보더라도 얘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서브 vi 입력으로는 1차원 배열 데이터와 그 다음에 클러스터를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 배열을 인가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자, 배열 실버를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원소는 자, 숫자형 입력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자, 숫자형에 대해서는 일단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데이터 타입을 보시게 되면은 배동도 데이터 타입이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벨은 제가 데이터라고 1D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가로방향으로 약간 풀어 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넥터 펜은 왼쪽 상단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측정 시간이 되겠는데요. 측정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클러스터를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 배열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클러스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원소 하나는 인덱스 값입니다. 그래서 자, 인덱스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우선 데이터 타입을 인테저 32bit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타임스탬프 정보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형 카테고리에 보시게 되면은 타임스탬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얘를 불러오시겠고, 자, 디폴트 값을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으로 다음과 같이 하겠고, 두 개의 아이템을 클러스터에 넣어 주시겠고요. 테두리를 누르신 다음에 자동 크기 조정해서 크기에 맞게 조정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라벨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이터로 하겠습니다. 데이터라고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관련된 클러스터를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배열을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그리고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라벨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넣어주시게 되면은 클러스터를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되겠고요. 자, 관련된 부분은 아래쪽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하겠습니다. 자, 둘 다 지금 보면은 수평 스크롤 막대 보이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라벨 보이지 인덱스 디스플레이는 표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아래쪽은 측정 시간이라고 제가 라벨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인덱스 디스플레이 표시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수직 스크롤 막대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레이아웃을 다음과 같이 맞춰주겠고요. 그리고 커넥터 펜을 자, 왼쪽에 측정 시간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완성을 해 볼 텐데요. 우선 케이스 구조를 좀 여유있게 자, 크게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함수 팔레트에서 자, 케이스 구조를 크게 하나 불러도록 하겠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파워포인트 자, 이 사이즈를 이 정도로 할까요? 그리고 코드를 아래쪽에서 코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구조 사이즈를 살짝 줄이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에라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 동작도 하지 않고 입력 에라를 출력으로 내보내 주도록 하겠고요. 에라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코딩을 할 텐데요. 에라가 없는 경우에도 입력 에라를 출력으로 내보내 주도록 하겠고, 여기에서 이제 코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D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1D 데이터에 대해서 숫자형 데이터 타입을 문자열로 변환할 겁니다. 그래서 바꾸기 위해서 문자열 카테고리에서 숫자 문자열 변환에 가보시게 되면은 숫자를 소수점형 문자열로 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입력으로 자,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 정밀도가 디폴트로 6인데 자, 3으로 해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만 표현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 관련된 데이터를 이제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하나의 배열로 인가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선 배열 만들기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
자, 이 부분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자, 정적 분석을 했을 때 에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행 버튼이 깨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우선 이 상태에서 자, 다른 코드를 추가해 볼 텐데요. 화일 루프를 하나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화일 루프를 통해서 1차원별의 시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만들 건데요. 자, 구조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이 정도로 해볼까요? 그리고 자, 화일 루프에서는 자, 시프트 레지스터를 2개를 운영할 겁니다. 자, 사이즈를 살짝 더 키우시겠고,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을 먼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을 구하기 위해서 별 크기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으로 인가한 1차원 별 데이터의 별 크기 정보를 확인할 겁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관련된 값을 화일 루프에 입력으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을 자, 만들기 위해서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과 크기를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숫자형에서 증가 함수를 이용해서 2를 더해 주도록 하겠고요. 2를 더한 값과 별 크기 함수의 출력 값을 비교를 해서 작거나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별 크기 정보가 자, 루프 반복 터미널 값보다 작거나 같은지 체크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화일 루프를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지 관련된 부분을 이쪽으로 옮기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결국에는 1차원별 데이터의 입력 원소 개수만큼만 이제 화일 루프를 수행하겠다는 의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시프트 레지스터를 2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만들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출력으로 내보내주기 위한 1차원별 데이터를 운영하기 위한 시프트 레지스터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자, 가로 방향을 살짝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이즈가 자, 출력으로 내보내줄 1차원별 데이터는 입력으로 인가한 1차원별 데이터하고 원소 개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별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별 초기화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래서 별 초기화 함수의 자, 이 부분은 살짝 더 자, 차원 크기 정보를 별 크기 정보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별의 원소는 문자열 데이터 타입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빈 문자열 상수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값을 shift 레지스터에 자, 초기 값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화일 루프 사이즈를 살짝 줄여야 되겠네요. 자, 랩뷰는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와이어를 최대한 크로스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게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 또 하나의 시프트 레지스터의 초기 값은 측정 시간이라고 하는 1차원별 데이터를 인가해 줄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하시겠고요. 측정 시간 정보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이제 그 화일 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과 인덱스 값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측정 시간으로부터 원소를 뽑아낼 거예요. 자, 별 인덱스 함수를 이용하시겠고요.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입력으로 1차원별 데이터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인덱스 정보는 별도로 인가하지 않겠습니다. 인덱스 정보를 인가하지 않으면 0이라고 하는 값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원소를 뽑아내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자, 원소는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해서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인덱스 정보와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 정보 2개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 인덱스 값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하고 자, 크기를 비교해서 같은지 여부를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비교 카테고리에서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자, 인덱스 값과 그 다음에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이 같은지 체크할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와이어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개의 값이 같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위에 시프트 레지스터 값 중에서 관련된 인덱스에 해당하는 원소 값을 대체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도록 하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같은 함수의 출력 값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과 그 다음에 위에 시프트 레지스터 값 2개를 입력으로 인가받아서
이 부분은 더 위로. 자, 와이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배열 카테고리에서 배열 부분 대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원소 값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배열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값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원소 값에 대해서는 이제 타임스탬프 정보를 문자열로 변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임스탬프 정보를 일단 불러오신 다음에 관련된 타임스탬프 데이터 타입을 문자열로 바꾸기 위해서 타이밍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날짜 시간을 문자열로 얻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의 입력으로 타임스탬프 정보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시면은 초보이기라고 하는 값이 디폴트로는 거짓인데요. 저는 초값도 확인하기 위해서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코드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야 될 것 같네요. 지금 가로 방향으로 좀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구조 사이즈를 좀 키우겠고 화일 루프 사이즈도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랩필은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함수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함수의 이름을 표시해 주셔야지 다른 사람이 이제 코드 리뷰를 할 때 더 코드 리뷰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날짜 문자열과 시간 문자열을 따로 얻으실 수가 있는데 문자열 카테고리에서 문자열 연결 함수를 이용해서 두 개의 문자열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결할 때 구분 문자를 저는 지정을 해줄 텐데요. 여기에서 스페이스 상수로 구분을 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값을 배열 부분 대체 함수의 새로운 원소 값을 인가해 주시면 출력으로 내보내 주기 위한 1차원 배열 데이터에 새로운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겠죠. 만약에 인덱스가 같지 않은 경우는 바이패스 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 시프트 레지스터 값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참인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값을 또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입력으로 인가한 데이터 중에서 첫 번째 원소 값을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열 카테고리에서 배열로부터 삭제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원소 값을 제거하시겠고요. 자, 여기서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살짝 아래쪽으로 내리겠고요. 라벨은 명시적으로 값을 선언하지 않으면 0인데요. 여기서는 제가 인덱스 값을 명시적으로 0으로 선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원소 값을 제거하고 그 제거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다시 Shift 레지스터에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거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바이패스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출력에서 하나의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mon이라고 라벨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정보에 해당하는 1차원 배열 데이터가 잘 만들어진지 확인할 거고요. 이 관련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배열 만들기 함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 출력에러는 이게 하나의 행의 시간 정보 또 하나의 행의 측정 데이터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행과 열을 전치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D 배열 전치 함수를 하나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2D 배열 전치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행과 열을 바꿔주도록 하겠고요.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라벨은 아래쪽으로 배치하겠고요. 출력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라벨은 2D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코드는 완성이 됐고요. 프론트 패널을 마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mon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사이즈 살짝 줄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이거를 세로 방향으로 좀 표시를 하겠고요. 그리고 2D 데이터 부분도 세로 방향으로 좀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은 2개고요. 다음과 같이. 그래서 커넥트 펜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은 2D 데이터, 그 아래는 mon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다음으로 2D 데이터의 원소값도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서브 VI가 완성이 됐는데, 서브 VI에 대한 동작 확인은 메인 VI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메인 VI를 띄우신 다음에, 메인 VI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구현한 서브 VI를 하나 호출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포르플을 이용을 해서 테스트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만들 겁니다. 루프 카운트에서 컨트롤 하나 만들겠고, 샘플 개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난수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관련된 값을 포르프에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샘플 개수만큼의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별 데이터를 서브 VI 입력으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입력으로 측정 시간에서 컨트롤 하나 만들겠습니다. 컨트롤 하나 만들겠고요. 출력에서 2D 데이터에 대해서 인디케이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몬에 대해서 인디케이터를 또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메인 VI의 블록 다이그램 코드는 완성이 됐고요. 프론트 패널을 마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패널 같은 경우는 컨트롤 Z 하시겠고, 측정 시간, 샘플 개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측정 시간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몬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1차원별을 표시하기 위한 몬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걸 좀 바꿔볼게요. 인덱스 디스플레이 하지 않겠고요. 수직 스크롤 막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2D 데이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인덱스 디스플레이 하지 않겠고요. 수직 스크롤 막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데이터가 샘플 개수에 대해서 이제 하드 코딩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소를 10개를 갖도록 하겠고요. 이론에서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개수는 10개로 하고, 인덱스는 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 그 다음에 9로 하겠습니다. 시간 정보에 대해서 타임스탬프로 이렇게 동일한 시간을 일단 카피를 하신 다음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 뒤에는 0으로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0.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 정보를, 초를 여기 0, 그러면 여기는 1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으로 할게요. 두 개의 입력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선택된 값을 기본 값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함수 팔레트 닫겠고, 문서 파일 닫겠고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면은 오른쪽이 이제 최종 결과값이 되겠는데, 두 번째 열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든 샘플 개수가 10개인 1차원별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 열 같은 경우는 시간 정보인데, 이 시간 정보 같은 경우는 인덱스가 0일 때와 4일 때, 그 다음에 9일 때 값을 각각 그 인덱스에 맞게끔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인덱스 3으로 하고, 얘를 인덱스 7로 해볼까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인덱스가 바뀌면서 관련된 시간 정보가 2차원별 데이터 중에서 첫 번째 열에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습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어찌됐건 측정 데이터에 시간 정보를 추가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